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와 문화예술 여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확장된 세계, 메타버스와 AR, VR이 열어가는 감각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술이 촉발한 확장된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이 보고 듣는 모든 감각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현실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동굴 벽화 속에서 불빛에 반사된 그림자를 바라보던 순간부터 인간은 이미 가상의 세계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상은 신화와 문학, 영화와 게임을 거쳐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기술 속에 구현되었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던 오래된 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세계에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현실에 있지만 우리의 감각과 의식은 디지털 공간 속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바로 AI 기술과 접목된 메타버스와 AR, VR 기술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기술적 가능성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AI 기술이 접목된 최근의 행보는 현실과 미래의 확장판입니다. 현실을 대체하는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 현실과 가상이 서로 얽히며 만들어내는 감각의 다중적 공간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물리적인 한계에 묶이지 않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쌓아갑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게더타운, 호라이즌, 본디와 같은 서비스와 플랫폼이 대표적이죠. 바로 이 세계에서 예술은 새로운 무대를 얻는데요. 예술은 더 이상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체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관객은 작품 속으로 들어가며 작품은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술의 감상은 더 이상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참여와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확장됩니다. 다음으로 스냅챗, 포켓몬고로 유명한 증강현실 또한 예술의 경험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죠.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 정보를 합성한 컴퓨터 그래픽 기법인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 위에 덧입혀진 가상의 이미지와 정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이 스마트폰을 통해 움직이고 도시의 거리에서 조각이 떠오르며 책 속의 인물이 눈앞에서 말을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 위에 또 하나의 층이 겹쳐집니다. AR 예술은 우리가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단순히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가상현실은 어떨까요?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환경, 상황 혹은 기술 자체로 3D 모델링, 확장현실의 기반이 되고 있죠. 오큘러스, 익스페디션 등으로 적용된 이 기술은 인간의 시각적 인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화면 속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VR 속 예술 작품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경이며 감정의 공간입니다. 관객은 빛의 흐름 속을 걸으며 색을 만지고 소리를 바라보며 형태를 느낍니다. 현실의 물리적 규칙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쩌면 예술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오감의 한계를 넘어 감각의 재조합을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새로운 감각의 확장, 문화예술 분야 접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기초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기술은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현실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과 현존감 등의 핵심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홀로렌즈 같은 HND 기기를 활용하거나 포켓몬고와 같이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가상체험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이 덕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증강현실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온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스파크와 같은 제작 도구를 활용해 확장현실, 혼합현실과 맞닿은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두 기술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창작하는 데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창의적인 상상력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기술들을 문화 영역에 적용하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술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전시관은 장소적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속의 전시관은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접속하여 같은 작품을 보고 동시에 서로의 반응을 나눌 수 있죠. 이는 바로 최근에 떠오르는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인 예술의 민주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예술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관객의 신분과 국적, 나이를 초월하여 인간의 감각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질문도 생겨납니다. 가상의 세계 속에서 예술의 진정성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보는 빛과 공간이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것이라면 그것이 주는 감동은 진짜일까? 물질이 사라진 예술의 시대에 인간의 감정은 여전히 현실적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문제가 됩니다. 예술이 물질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변할수록 우리는 감정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됩니다. 인간은 여전히 매일 매순간 오감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그것이 전자신호로 만들어진 빛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예술의 진정성은 형태가 아닌 감정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한편 메타버스와 AR, VR 예술의 등장은 또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 창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예술은 한 명의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죠. 그렇지만 가상 공간 속에서는 창작이 더 이상 개인의 행위로 머물지 않습니다. 관객의 움직임, 반응, 참여가 작품의 일부가 되고 그때마다 예술은 다른 형태로 완성됩니다. 관객이 곧 공동의 창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의 권력은 한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들의 손끝으로 흩어집니다. 그것은 예술의 탈중심화이자 참여의 예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 구조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예술의 세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감각과 의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속의 예술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인간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시각적 자극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예술의 재료일 수 있지만 예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인간의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때 예술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이 시대에 예술은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재를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가상 공간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디지털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메타버스와 AR, VR이 만들어낸 이 복합적인 감각의 세계 속에서 예술은 인간이 어디까지 감각할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끝에서 인간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다고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감동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술의 미래는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그 확장의 언어이고 인간은 여전히 그 언어의 해석자입니다. 메타버스와 AR, VR이 만들어낸 세계는 인간이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거울이며 예술이 기술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새롭게 일깨우는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상상하며 결국 더 인간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술의 미래입니다. 여기까지 1장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예술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융복합 인재의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인간이 가진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복합적 사고와 통섭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기술은 예술을 만나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예술은 기술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확장합니다. 이 만남의 중심에는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융복합 인재입니다. 융복합 인재란 단순히 여러 분야의 지식을 조금씩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술적 감성과 기술적 사고를 함께 갖춘 인재는 한쪽의 논리를 다른 쪽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학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술 속에서 기술의 원리를 읽어낸다. 이러한 사고의 융합은 단순한 기능의 결합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의 혁신입니다. 예술이 인간의 감정을 탐구하는 언어라면 기술은 그 감정을 구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인간의 창의성은 비로소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일반인 공지능 또는 AGI라고도 불리는 시대에 기업과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는 바로 이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수많은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에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감성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미를 읽어낼 것인가, 그 의미를 어떤 감성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사고와 예술적 감성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할 때 새로운 가치가 탄생합니다. 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기술은 외부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예술이 없으면 기술은 목적을 잃고 기술이 없으면 예술은 확장력을 잃습니다. 둘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 깊은 감성의 필요를 느끼고 예술은 그 감성을 기술을 통해 현실화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상상력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힘입니다. AI 시대의 예술과 기술의 결합은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요컨대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의 교육이 지식을 주입하고 기능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융복합적 사고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예술의 언어를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단순히 예술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이 되었죠. 음악, 디자인, 미디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영역들이 서로 얽히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쩌면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 학자, 경영자, 투자자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창의적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융복합 인재의 핵심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각입니다. 예술은 그 감각을 키워주는데 바로 이 예술적 사고는 문제를 논리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감과 직관, 상징과 비유, 감정과 리듬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기술은 이 감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술적 상상과 기술적 구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치가 태어납니다. 이러한 인재는 단순히 창의적인 사람을 넘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재는 기술을 인간의 감정으로 번역할 수 있고 예술을 기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의미의 체계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인간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기술을 설계하면서도 예술의 섬세함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로 이 균형 감각이 바로 21세기의 교양이자 리더십입니다. 결국 융복합 인재란 인간의 가능성을 넓히는 존재입니다. 그는 한 분야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세계의 언어를 조화롭게 엮습니다.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을 통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사회는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역할을 다시 발견하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바로 그 중심에는 기술과 예술을 함께 이해하는 융복합적 사고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확장시키는 시대, 그 시대의 주인공은 기술적 전문성과 예술적 감성을 함께 품은 융복합 인재입니다. 인간의 복합적인 감성과 지능, 관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융합적 감각이야말로 기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융복합 인재는 바로 그 감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며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고도화되며 이를 잘 교육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늘어났지요. 대표적인 예시로 우수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커먼센스, 상식적인 시민교육은 21세기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육, 독립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는 전국의 선도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디지털과 AI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학생들의 미디어 선택, 기술 활용 역량, 사생활 보호, 학교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디지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도구와 함께 살아가는 학생들은 점차 사회적,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창의력, 도덕적 책임, 시민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상호작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커먼센스 에듀케이션과 프로젝트 제로는 2009년부터 여러 연구자들의 협력 아래 디지털 시민권 교육을 개발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효과적인 학습법 개발과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수업과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장에서 예술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융복합 인재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내용을 함께 퀴즈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OX형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나갑니다. 메타버스 예술은 단순한 가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과 가상이 서로 얽히며 만들어내는 감각의 이중적 공간이다.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틀린 문장일까요? 생각할 시간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 키워드로 여러 번 강조했었던 개념과 설명이라서 쉽게 맞춰주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버스는 다양한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다중적 공간입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서로 융합된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요. 포켓몬고부터 나이키 러닝 앱, 인스타그램, 구글어스, 줌, 제페토, 마인크래프트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들이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실제감과 상호 운용성, 몰입감, 그리고 아바타와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증강현실, 가상용 복합 공간을 포괄하는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풍부한 디지털 경험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객관식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메타버스와 AR, VR 예술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기 나갑니다. 1.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 상호작용한다. 2. 예술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민주화된다. 3. 기술이 예술의 목적이 되어 감정이 부차적인 요소로 남는다. 3개 보기 중에 한 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생각할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네, 기술은 예술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지요. 나머지 1번과 2번 보기는 메타버스와 AR, VR 예술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먼저 확장된 세계, 메타버스와 AR, VR이 열어가는 감각의 미래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었죠. 기술이 촉발한 확장된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이 보고 듣는 모든 감각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가는지 지금까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예술이 민주화되어 누구나 쉽게 창작과 감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창작과 참여의 예술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2장에서는 예술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융복합 인재의 시대 주제도 함께 다루어 보았는데 유익하셨지요? 기술과 예술의 조화는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며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 넓은 가능성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AI와 문화예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